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라면짜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라카라 10단 정술로 글로벌 세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 레벨은 639.0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스탯은 20, 21, 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들은 등짝하고 손목을 이제 치명타가 올라가는 장식을 넣었고요. 네루비아는 레이디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네루비아는 무기 장식은 제작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는 이제 첩보가 있고요. 여기 나머지 하나는 속박에 이제 특화 음식을 먹어가지고 특화만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키리케가 이제 658까지 올라가게 돼서 여기에 이제 보조 스탯 2차 스탯만 들어가는 그 보석을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은 딱히 변한 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테스트하는 게 요거랑 요거 이제 메아리랑 여기 자원 줄여주는 건데, 아무래도 정술은 계속 지진의 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전기장렬 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원을 감소시켜는 쪽에 이제 뭐 올인을 했고요. 이걸 했을 경우에는 자원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하지만 뭐 취향껏 이거 왔다 갔다 이제 찍으시는 분들이 와우 로그에서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폭풍의 수호자를 쿨을 줄여주는 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정령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령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패치 이후로, 그래서 폭풍 수호자를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스탯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마 좀 2차 스탯 이제 맞추기가 시즌 말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좋은 참고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블러드 말렛을 보시면은 여기에 2차 스탯을, 여기 장신구라고 원래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쓸 탭을 세컨드리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가지고 2차 스탯으로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타겟도 바꿀 수가 있어요. 1타겟, 3타겟, 5타겟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2251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연성 같은 경우는 0이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뭐 2대 2대 6으로 하셔도 되고 2대 2대 5, 1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제 좀 생존이나 뭐 유연성을 좀 챙겨주기 위해서 2, 5, 1로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크리티컬하고 헤이스트가 20 이상이 된 게 좀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 정도에 맞춰주시고, 19가 된다면 20은 살짝 넘겨주셔야 되고, 20에서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게, 왜냐면 특화가 올릴수록 가속 2 올리는 것보다 특화에 스트레스 투자하면 한 4가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화가 효율이 좋고, 또 이제 고스펙으로 갈수록 특화가 효율이 많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60까지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한 거는 10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나 특화는 어느 거나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특화에 몰빵을 했을 때랑 유연성을 섞었을 때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역 같은 경우에도 특화에 몰빵을 해서 60 이상의 특화를 가져가는 것보다 유연성을 한 7에서 10 사이를 확보를 해주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요새는 유연성 영향을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급적이면 여기에 이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화복 같은 경우는 헤이스트가 가속이 60 이상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10, 10, 10이고 가속이 60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정술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특성이 만약에 뭐 단일 특성일 경우에는 헤이스트랑 특화 이 두 개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크리티컬 한 10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기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아라카라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라카라 이제 시작은 글로벌에서는 보통 10단의 경우에는 중보까지 몰지는 않고요. 중보까지 갔을 때는 사고가 거의 다반사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딱 여기까지만
보통은 몰기도 합니다. 제가 탱으로 갔을 때도 보통 여기까지만 안전하게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화충 받고 뭐 마그마 토템 받고 승천을 켜주면서 화염 충격 날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첩보단장은 중첩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첩보단장 처음엔 쓰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3분마다 이제 승천이 올 때마다 첩보단장을 빨리빨리 써주는 걸로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승천이 아니 첩보단장이 40중첩 됐을 때만 쓸 생각으로 이제 한 4분마다 썼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그러다가 까먹으면 또 손해거든요. 그래서 한 25중첩에서 30중첩 사이가 됐을 때 첩보를 그냥 여기 승천에 맞춰가지고 써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굳이 이제 아끼면 똥이 되기 때문에 아낄 필요 없이 계속 써주는 걸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죽어버리면 또 그나마 엄청나게 로스가 발생하거든요. 여기서는 차단 이제 역삼 배정 받았기 때문에 차단은 적당히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계속 연번을 자원을 이제 수급을 빠르게 해주면서 전기장렬하고 지진을 이렇게 널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요즘에 치지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 하는 플레이를 좀 보면은 정슬분들이 이제 아라카라에서 전체 딜이 120만 정도, 110만, 150, 115만 정도밖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이거 다 끝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0만 정도가 나왔어요. 템은 거의 다 이제 638 왔다 갔다 다 비슷하신데 정술 이제 딜을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이드를 좀 찍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생각을 했고요. 또 9버전들은 이제 10단 이하였기 때문에 10단으로 좀 더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이제 독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독정화 토템을 깔아주시면 조금 좋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탱이 말뚝탱을 못하고 여기 원 같은 게 생기잖아요. 초록색 원이 생겨서 저기 닿으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탱이 무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천둥폭풍을 이용해가지고 몹을 몰아주면 좀 좋습니다. 도와주면. 탱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속박이나 뭐 축전이나 이런 걸로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다. 메이즈라든가 이 독성 파열 이런 거, 그런 것을 불의의 사고로 이제 파티원들이 죽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팀플레이를 해줍니다. 물론 그런 스킬을 쓸 때마다 딜이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속박이나 축전. 근데 이제 공략들을 하면서도 딜을 잘 해야지 되는 거겠죠. 공략을 제가 수행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수행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욕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먹는 것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연의 신속 가면 저는 가급적이면은 전기장례를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시전으로 이제 떼어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바질토, 바람질주 토템 길목에다 깔아주면서 파티원들 빨리 이동하도록 해주고요. 폭풍 떴을 때 이제 따라랑 알림을 넣어놔가지고 빠르게 이제 폭풍을 써주고요. 폭풍은 이제 다니엘이나 광역 상황이 다 좋기 때문에 무조건 즉시 뜨는 대로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그마 토텔 리셋에 굉장히 집착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만 화염 충격을 한 4중첩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태고 파도 한 번이랑 마그마 토텔 한 번을 해가지고 4개의 대상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태고 파도 가속 효과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꼭 6중첩까지 반드시 필수로 달성하기보다는 그 사이에 그냥 딜 한 번 다 때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전투 시간이 그렇게 뭐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 시간도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태고파도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래서 화염 추격을 6타겟에 바르는 것보다는 그냥 4타겟, 5타겟으로 그냥 충분합니다. 모두들 다 세져가지고 데미지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파워기랑 진기랑 같이 왔어 완 상태이기 때문에
몹이 굉장히 빨리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쿨 한 번도 조금 아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제 대부분 초불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폭풍의 정전까지 켜주고 블러드는 조금 나중에 켜도 되고요. 시작하자마자 블러드를 켜버리면 제가 이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해놓고 블러드를 켜는 게 딜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쪼을 처리는 반드시 광역으로, 이미 광역 특성이기 때문에 광역에 넣는 게 훨씬 더 이득적인 플레이가 됩니다. 공략들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비단 맹공은 한 대도 맞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켜주면서, 걸음을 켜주면서 무빙 딜을 해주고요. 그리고 쫄 나왔을 때 지진, 강화된 지진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녹여주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저는 이제 170만 정도 나오고, 진기님이 130, 아크님이 이제 13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무빙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크님이 더 딜을 좀 발휘하기는 힘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정술도 말뚝딜이 기본인데, 이때 이제 최대한 즉발기들을 활용을 해주면서 냉충까지 박으면서 이동할 때는 지진도 즉발로 나가니까 타이밍 맞춰가지고 자원 수급할 때, 연쇄번개 쓸 때만 조금 말뚝을 하고 나머지는 무빙 딜로 커버를 해줍니다. 최대한. 계속 말뚝만 하면은 딜이 안 떨어질 텐데, 이게 무빙을 하는 동안에 딜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의 기도가 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처리를 해주고 가야 되겠죠. 지금 저는 영약을 지금 이 유연성 영약을 발랐고, 음식은 특화 음식, 특화 300 얼마에 320 정도 있는 거를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화 장신구가 속박밖에 지금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아라카르도 있긴 한데, 낭충봉화도 지금 신화로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약간 단일용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비해서 이제 광역 상황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서 보긴 했고, 요즘에는 또 위험한 송출기가 또 상당히 상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스펙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송출기가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지능 올려주기 때문에 1분 30초로 쿨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역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적자를 이제 전기장렬하고 지진 활용해서 바닥 이제 피해주면서 무빙 할 때, 시전하는 게 시전 완료된 다음에 무빙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시전을 끊지 마시고 한 0.5초 정도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피하면서 딜로스를 받는 것보다 어차피 반응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0.5초 정도는 시전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이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피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시전을 어지간하면 끊지 않는 걸 주의해주세요. 바닥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시전 끊고 그냥 가버리면은 그 시전 0.5초, 총 시전 시간이 1. 몇 초라고 하면은 0.5초 정도는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시 이제 캐스터들은 시전이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스킬이 굴쿨을 풀로 활용을 해서 어지간하면 이제 그런 스킬들이 연속적으로 나가끔 하면서 시전이 끊기지 않게, 굴쿨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딜도 그런 거는 마찬가지죠. 근데 워낙에 이제 근딜들은 타이밍 맞춰가지고 굴쿨이 딱 1.3초, 1.2초 이 정도잖아요. 그거를 딱 다 맞춰서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이게 원딜들은 시전도 섞여 있고 굴쿨도 섞여 있어가지고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전하고 빠지고
뭐 굴쿨 즉시 시전 쓰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본인이 스스로 리듬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도 수시로 이제 바꿔줘야 되죠. 여기 보면은 제가 플레이터를 조금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오리지널 어, 대상바와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꾸며놨습니다. 약간 빨간색으로만 이제 해놨고, 색깔이 이게 구분이 막 되잖아요. 어그로 때문에 뭐 녹색, 막 주황색, 빨간색 그렇게 해버리면 딜러들 오히려 그런 게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하고 아군하고 막 구분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리지널 대상바를 좀 살려가지고 빨간색으로 꾸며놨고요. 여기는 근데 기저를 좀 봐줘야 되죠. 헤로익 리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 다 파티원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셨고, 그래서 대상바는 좀 가급적이면 오리지널하고 비슷하게 하되 제가 이제 보고 싶은 디버만 좀 확대를 해놨고요. 그리고 너무 색깔이 튀지 않게, 오리지널 이제 또 색깔은 상당히 빨가잖아요. 빨개가지고 화면을 상당히 가리고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눈부심 좀 덜하도록 내가 타겟을 한 것만 조금 밝게 하고 나머지는 좀 어두운 빨간색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색감 같은 것도 지금 고려를 해서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해봤고요. 여기도 시전을 이제 끊지 않고 시전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즉시 시전 냉충 한 번 더 박으면서 이동을 합니다. 시전 한 번, 즉시 시전 한 번, 시전 한 번, 즉시 시전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무빙을 칠 수가 있습니다. 무빙 치면서도 딜 로스를 최소한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프닝은 트고파도 해주고, 여기서 승천 켜주고, 처음에 그쵸, 지금 여기서 제가 바로 승천 켰을 때 촛불을 켜서 물약까지 빨아버렸네요. 그냥 200만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령 쿨이 좀 늦게 와가지고 여기는 바로 필요해줘야 되겠죠. 정령 쿨이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제 좀 나중에 켜준 면이 있네요. 그래서 몰아치기라도 빠르게 초반에 이제 딜을 넣어주고요. 이제 페이지를 빨리 넘기는 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회전을 왼쪽으로 돌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닥에 있는 큰 원이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탱은 항상 이쪽, 곧 바닥이 없어질 쪽으로 방향을 향해 있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광역딜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탱은 항상 오른쪽에 서 있고, 딜러들은 살짝 오른쪽에서도 오른쪽 중간 쪽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빙을 시계 방향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쫄따구가 지금 이런 꿰뚫기는 반드시 피해줘야 되고, 쫄따구가 그 감옥을 걸기 때문에 거미줄 감옥을, 그래서 차단을 계속 박아주면서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디법이 생기면서 저런 이제 바닥이 또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빠르게 빠져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전이 어지간하면 끊기지 않도록, 무빙 칠 때는 만약에 무빙을 정말 쳐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강화된 냉충을 좀 박아주면서 이동을 해줍니다. 가급적이면은 시전 마무리하고 즉시 시전 박으면서 이동을 한다.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최대한 너무 왼쪽으로 가지 않고 살짝 오른쪽에서 원에서 있으면서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아라카라 중에서는 광대를 많이 뽑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떨어져 있으면 또 이게 돌진이 아프기 때문에 살짝 붙어서 하되 또 바닥도 피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고가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여기서 최대한 딜을 박아주면서 아라카라 또 전체 중에서 여기서 광딜을 뽐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서
승천을 만약에 쿨이 왔으면 승천 여기다 박아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이제 강화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 박으면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죠. 근데 여기는 기절이 한 번씩 걸리기 때문에 딜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쿨이 최대한 오는 대로 봐가지고 날라다니는데 이제 날개 달린 운반자가 이제 한꺼번에 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르브로 토템을 켜주면서 생존에 좀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전기장렬 지진 이게 콤보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 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원수급인 폭풍과 이제 연쇄번개 이거를 계속 이어주고요. 그리고 단일 타겟으로 바뀌었을 때는 바로 용암 폭발을 이제 활용을 해주면서 원소의 전기 플러스 15% 자연 데미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고요. 더블 타겟일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광역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투타겟에서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자연 수급도 안 되고 했었는데 연쇄 번개 두 번째 데미지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그냥 번개 와서 하나 단일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데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처음에 생기거든요. 과연 이 투 타겟일 때는 단일 그냥 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광역을 치는 게 나을지 이제 헷갈리는데 그냥 광역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20만 정도는 이제 뽑아줬고요. 쿨기를 아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승천이 이제 13초 정도 됐는데 블러드 쿨이 왔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에 일단 블러드를 빨리 켜줘야 되겠죠. 너무 늦어지면 또 속으로 욕하는 이제 딜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승천 쿨이 좀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때 이제 첩보랑 물약을 먹으면서 빠르게 딜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독토템을 박으면 좋은데 너무 빨리 독토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리를 아직 덜 잡은 상태에서 서로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이 독 물방울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조금 늦게 박는 거예요.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독토템을 박아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내가 이제 여기 보고 있다가 쫄따구의 바닥을 나오는 걸 보고 있다가 자리 잡는 거 보고 이제 독해제트 했고 쫄따가 나오는 바닥도 내가 어디에 들어갈지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원딜이기 때문에. 근딜들은 뭐 정신없이 하다가 그냥 뛰어오든 뭐 용도로 뛰어오든 말 타고 뛰어오든 뭐 하면 되는 건데 원딜은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끝까지 시전을 또 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너무 바로 해제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해제를 합니다. 지금 좀 독해제트 좀 일부러 아꼈죠. 많은 사람들이 해제가 이미 된 상태여가지고 저만 이제 힐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폭으로 이제 뛰어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은근히 광역들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어가지고 어느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광역딜도 해주고 독해제트 방금 썼죠. 그래서 계속해서 쫄 이제 냉충으로 쫄 몇 개 이제 제 자리를 봐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정신없이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쫄이 여기 왔을 때 어느 정도 원거리가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방울 이쪽으로 보내는데 아군 쪽으로 보내긴 했는데 이유가 제가 너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알아서 피하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케제톤 쿨이 원래 1분이었는데 2분으로 너프가 돼가지고 여기가 좀 구간이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정술이 이제 필수적인 아라카라에서 필수적인 동반자였는데 그걸 러프해가지고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여기까지 아라카라 정술로 글로벌 세기 10단을 가이드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